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그 돈을 갖고 이제 설비 투자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설비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공장이 지어져서 거기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회사에 득이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유상증자일 경우에는 호재고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외부 자금 수혈을 했었어요. CB나 뭐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나 뭐 엄청나게 많이 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200배 오른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는 얼마로 밸류에이션 현재 하시나요? 작년에 제가 했을 때 8 나오더라고요. 이제 금감원장이 그 2차 전지가 과열돼 있고 고평가돼 있다 얘기했었던 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일단 2차 전지가 과열이다라고 규정 지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네가 과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통 하반기 특별 전망과 전략입니다. 오늘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박순혁 작가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공매도 과열 우려에도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배터리주 정말 올해도 대단했습니다. 산업 기업을 위협할 악재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수주 산업이어갖고 네. 36개월 전에 미리 발주가 나오고 그 발주 나온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너무나 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없어요.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까지 성장해서 그게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지금 현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 정도만 사실 판단하면 되는 아주 이제 간단한 산수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의도가 심각한 사실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그 단순한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밸류에이션 해보시기에 특별히 비싼 주식이 있으신지? 저는 8개만 해봤으니까요. 배터리 8종목 해서. 그거는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많이 올랐지만. 싸다고요? 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3년간의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PR을 얼마까지 매기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에코프로 BM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그걸 기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캐파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27년에 원래 이제 71만 톤 캐파를 완성하겠다. 그 이제 완성된 그 27년도에 71만 톤 캐파는 지금 미리 받아놓은 선주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처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최근에 얘기가 그거는 1년 땡긴다는 거거든요.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71만 톤 이제 완성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Q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P만 이상하면 되는데. 단가는 지금 그 양극재 1톤에 단가가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뭐 변동이 있겠지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보면은 이제 77이 49니까 딱 50조가 되거든요. 26년 예상 매출이 50조 원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그러면은 이제 50조 원에 대략 한 10% 정도만 영업이익을 주더라도 50조에 10%면 5조니까 5조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세금 제하면 대략 한 4조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겠죠. 그러면 4조에다가 PL 한 30배 정도로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432에서 한 120조 원 정도가 2026년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간단한 산수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BM의 현재 시가총액은 27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26년까지 이제 4, 5, 3년 정도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27조니까 30조 대충 잡고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3년 후, 근데 1년 더 앞당길 것이다 라고 했던 예. 그 증설하는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한 그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 잡고 해주셨는데 4조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 예. 4조 원을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눠보자면은
6배, 7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PR 6배, PR, 7배? 예, 예. 성장주인데요? 그렇죠. 예. 너무 싼데요? 그렇죠. 예. 아,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은 그런데 에코프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쌌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6만 원, 7만 5천 원일 때 제가 처음 에코프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서정덕 TV라고 거기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은 한 10배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에코프로는 30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PR을 계산해 보니까 PR이 2.5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90만 원이니까 7만 원에서 보면은 대략 한 12배, 14배가 오른 건데 그거를 지금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이 있었다는 거 사실을 여의도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어느 누구도 모르고 네. 배터리아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공매도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대척점으로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예. 이런 시기가 예. 이런 걸 우리가 보는 시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걸 보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테슬라요. 테슬라. 테슬라가 2020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기관들이 아주 안 좋아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제 기관들이 보기에 일론 머스크 쟤는 좀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요? 현재도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거짓말을 해요. 저도 알듯이 그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도 당연히 그런 건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얘기했던 것 중에서 거짓말도 있고 진실도 있고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뭐였냐면은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갖고 이걸 갖고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이제 비전을 2020년에 테슬라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2007년인가 이때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만든 회사인데 대략 한 2017년 이 무렵까지 이제 누적 적자가 한 5조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 상태로 있다가 2018년에 이제 그 자동차 파는 걸로 갖고는 이익이 안 나고 보조금 이제 전기차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이익이 좀 나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친환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저도 그거 알아요. 네. 그런 걸로만 좀 이익을 내는 맞아요. 회사였다가 네. 2019년에 모델 Y가 나옵니다. 모델 Y가 나오면서 그게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 생산 캐파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익이 매분기 이익 실적이 계속 경신이 되면서 그 한 해에 9배가 올랐고요. 이제 그 미국의 기관들이 그 테슬라가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니까 거기다가 공매도를 쳤다가 이제 숏스퀴즈한테 당해갖고 그 한 해에만 미국의 공매도 세력이 날린 돈이 50조 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공매도 대학살 사건이 그때 있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에코프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테슬라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실까요? 주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테슬라 현 상황에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또 미국에서 다시 한번 그 테슬라 관련한 이제 쇼스 퀴즈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매도가 지금 다시 또 학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갖고 테슬라 이제 공매도 쳐갖고 지금 손실난 금액이 대략 한 14조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한번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쇼스 퀴즈가 되면서 반대 매매 형태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얼마가 될지 쉽사리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지금 한 280불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적 PR 한번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80배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인데 한 8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배는 조금 비싼 감은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네. 지금 가격보다는 좀 이제 낮은 가격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에코프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슈퍼을인데요. 그렇죠. 예, 슈퍼을인데 PR 7배밖에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열되지 않았다. PR로 설명을 했습니다. P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열된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는 사실 그런 이제 뭐 밸류 이런 문제보다는 공매도가 숏스퀴즈가 당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좀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이라고 사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이런 거하고는 좀 무관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금감원에서 2차 전지를 향해서 작전주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죠, 그게? 4월 정도? 4월 달에.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금감원에서 잘못한 거예요. 월권한 거고, 이거는 이제 심판이 대놓고 공차로 그라운드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근데 증권가에서 그 선행 매매라든지 그리고 또 그 통정 매매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있겠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증권거래법상에 어떤 게 위법이고 불법이고 한 게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정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가 팔고 그거에게 내가 사고 이거를 사전에 이제 짜갖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사는 게 통정 매매고, 반대로 이제 역으로 보면 공매도 관점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면은 그게 이제 통정 매매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작전주 경고 금감원이 잘 못한 부분은 월권이라고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2차 전지가 과열이다라고 규정 지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네가 과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 뭐 기관들이 공매도를 엄청 쳐놨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제 4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여의도 투자 자문사 몇 개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공매도를 쳤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투자 자문사 공매도 쳤던 투자 자문사들을 이제 긴급하게 구원하기 위해 갖고 금감원장이 2차 전지는 이제 좀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이제 거둘 수가 없는 상태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금감원장이 특정 업종을 꼭 집어갖고 과열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금감원장은 심판이니까. 심판이 거기 뛰어들어서 과열이네 저평가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과열이네 저평가네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복형 원장이 검사는 했지 언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밸류에이션만 30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싸지 않다고 얘기하면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 했다가 제가 잘린 거 아닙니까? 카리스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작전주인지 아닌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금감원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금감원이 이제 그 작전주나 이런 거를 조사할 때, 조사하는 상황에서 그 조사한 사항을 누설을 했을 경우에 금감원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작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사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해서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조사가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검찰이 넘기기 전까지는 절대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마치 의심된다고 해서 조사한다고 이제 얘기를 미리 하고 한다는 거는 우리 이제 그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이건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 공부까지 하시나요, 작가님? 제가 그런 것도 다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금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사하겠다 발표하면 그건 네가 이제 죄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규정을 짓고 가는 거니까 애초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감원장이 그 얘기해서 4월 25일인데 그날 2차전지 주가 박살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이렇게 슈퍼을에 위치해 있는 우리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공장을 빠르게 많이 짓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PO, 유상증자, 시비 발행 등등 이런 것들이 자본 조달의 방법들이잖아요. 예. 이런 이슈들 최근 나오고 있는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는데요. 1조 1,777억 원 유상증자 했습니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유상증자나 이런 자본 조달 관련해 갖고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돈을 갖고 이제 설비 투자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설비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공장에 지어져서 거기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회사에 득이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유상증자일 경우에는 호재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투자이면 그건 악재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건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호재 악재가 갈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CJ 그룹에서 이제 유상증자한 거 있잖아요. CJ 그 CGV하고 네. 뭐 해갖고 그거는 악재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조달된 자금을 갖고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쪼달려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쓴 거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악재,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투자의 수익성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전액이 다 공장 증설에 들어가는 걸까요? 차입금도 좀 일부 상환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유상증자 발표하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SK온 공장 짓는 거 있잖아요. 포드하고 같이 이제 그 합작법인이 그 블루오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12조 원의 이제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조 원만큼 이제 차입금을 받아갖고 공장을 막 짓게 되면 그러면 SK온 입장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 비율이 그렇게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상증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리 자금 확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은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타국에서 미국에서도 정책적인 지원 자금이 있는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이 하는 배터리 증설 계획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작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좀 삐걱삐걱 많이 그랬습니다. SK온이 사실은 이제 원래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그 물적 분할해서 그 다음에 상장해갖고 자금을 막장 땡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갖고 이제 여의도 쪽에서 되게 좀 비판이 많았는데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비판은 이제 타당한 면이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한 10조 원이라는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설비 투자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갖고 그게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진짜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죠. 역할입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투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정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 정말 전도유망한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또 운용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들이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많이 올라왔는데 현 주가에 베팅하는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한 4월 달 무렵에 이제 금감원장이 그 2차 전지가 과열돼 있고 고평가돼 있다 얘기했었던 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렵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에코프로 이제 매도 리포트 내고 비싸다라고 이제 모든 증권사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했었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지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번에 자금 조달하는 건에 있어갖고,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이제 자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때 시총 3조를 지금 인정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 3조로 들어갔다는 거는 들어가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 2배인 6조나 3배인 한 9조 정도는 자기가 나중에 리턴할 거를 생각하고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 쪽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결정됐다고 하고 이런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정말 밸류에이션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 누구보다도. 그럼요. 그건 자기 돈을 태우는 거니까. 네. 반면에 이제 애널리스트는 리포터는 이제 자기 돈을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밸류에이션 예. 또 시가총액을 3조 원으로 봤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예, 아주 큰 그들은 의미가 앞으로 있는 거죠. 6조 9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 얘기가 대충 흘러나온 게 이제 금요일 오후장 정도에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에코프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제 오후장에 네. 5%가 올라서 끝났고요. 에코프로는 얼마로 밸류에이션 현재 하시나요? 작년에 제가 했을 때 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25년 적정 주가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지주사 할인 이제 그거를 제가 전혀 반영 안 하고 그거 적용하실 거 하신다면은 하면은 한 뭐 400 정도, 400 정도 보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본 조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배터리 밸류체인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유상 증자나 시비 발행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EPS 증가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네. EPS 증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돈을 갖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하고 바로 수익이 빨리빨리 그렇죠. 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들어온 돈보다 더 이제 뭐랄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돈 땡겨 갖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성이 별로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EPS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스,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30%에서 40%까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고수익 사업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생산 설비를 늘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생산 설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호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양극재를 하는데 양극재는 장점이 그 ROIC라고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투하 자본 수익률이 아주 높은 사업이 또 양극재예요. 이게 이제 대략 3천억을 투자를 하면 1조만큼의 매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조 매출에서 10% 영업이익이 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1,000억이니까 3천억을 투자해서 1조 해갖고 3년만 지나면 원금을 다 뽑는다는 거거든요. 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외부 자금 수혈을 했었어요. CB나 뭐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나 뭐 엄청나게 많이 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200배 오른 거 아닙니까? 케바케예요. 근데 케바케인데 그거를 자꾸 뭐랄까 요새 그 잘못된 이게 좀 투자 교육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어 갖고 네. 그거를 이제 딱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빠, EPS 떨어져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친단 말입니다.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럼 이건 어떨까요?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819만 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9,246만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의 10%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유상증자를 계속 발행한다고 했을 때 주식 발행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보다 만약에 2배가 간다. 라고 하면 어쨌든
2배가 갔을 때 네. 이제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나면 만약에 3배 그러면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3배면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입을 해서 하든 아니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든 이제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회사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돈 끌어오는 거 없이 알아서 네가 돈 없이 성장해라 하는 그 얘기하고 사실 이제 동일한 얘기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성장했던 이제 모든 사실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과거 애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고성장 단계에서는 항상 돈이 많이 필요했고 뭐 테슬라도 대표적이고 그런 사례고.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유상증자하고 주식 찍어서 발행하고 하면서 이제 회사는 계속 커왔고 그러면서 또 주가는 이제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다들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